네, 일부보다 더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 수익으로 말하고 수익으로 답하는 오늘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리입니다. 2부에도 반갑습니다. 앵커님, 지난 주말에 이제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 그래도 요즘 카카오 그룹주들이 힘든데 오늘 또 한 번 급락을 하면서 줄줄이 또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또 기회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요즘 카카오 그룹주들?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 최근 하락폭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주분들의 우려도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뭐 카카오 종목들 뿐이겠습니까마는 네. 이제 뭐 네이버나 뭐 게임주들 NC소프트 뭐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이상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외인들 수급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사실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 찬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시장은 서서히 좀 저점을 잡아가지 않나 예상은 하지만 그래요. 카카오 그룹주는 조금 더 우리가 네. 살펴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더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님들께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카카오 그룹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장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좋은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쇼미더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네. 일부보다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오늘장 카카오와 그 그룹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을 했죠. 반대로 수혜를 받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하면서 이 종목이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애플페이는 오는 11월 30일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17,3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B비테크인데요. 이 종목은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하모닉 감속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초가는 공모가의 약 2배인 23,9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이후로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오늘장 31,0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이 2차 전지 나노화에 반드시 필요한 국내 유일 세라믹 비드 생산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 국내와 해외 탑티어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주가가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터치했고요. 2,15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터엠입니다. 인터엠은 산업용 음향기기와 프로 음향기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치인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뚜렷한 특별한 사유 없이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1,405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보셨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받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지 오늘 저희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오늘 무대를 뒤집은 4가지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들 먼저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대원 전문가님과 그리고 신호주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전문가님들 굉장히 두 분이 이제 좌우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데 지금 아무래도 수익률 대결이다 보니까 이 순위권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1, 2위 같은 경우에는 잘 변동이 없는데 지금 뭐 공대원 전문가님 포트도 이제 날씬해지셨고 이제 신호주 대표님은 아쉽게 이제 수젠텍 편입 실패를 했어요. 네. 아, 이번에 편입 실패 없이 한번 제대로 급등주들 네. 많이 이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되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아싸리 그냥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넉넉하게 아예 그냥 네. 편입 되게끔 네, 가격 그렇죠. 이제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고 좋습니다. 공대원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 종목 상한가 도전주로 내일 한번 급등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요? 아, 네, 그럼요. 충분히 급등 노려볼 수 있고 저도 네. 편입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들 종목 또 상한가 도전주로 핵심 종목들 또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준비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10월달 이제 연말까지, 연말이 아니죠. 월말까지. 사실 마음은 이제 좀 제가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네. 월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시장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월말까지 시장이 좀 좋을 거란 예측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중순까지 CPI 발표라는 악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슈도 모두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월말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횡보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잠시 잠깐 2주라도 우리에게 기회장이 펼쳐진다라고 예상해 본다면 이때 우리가 잘 잡아 나가야 되겠죠. 10월장 과연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10월장 정말 기회가 될지 그렇다면 뭐 언제까지 우리가 좀 안심을 하고 투자를 좀 이어나가도 될지 아니면 10월도 어렵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전문가님의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우리 공대원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뭐 10월 말까지 계속 괜찮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10월 중순부터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네.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좀 관망하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약간 코스피가 박스권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상단을 좀 뚫고 올라가줘야 한다. 아직까지는 좀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이제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답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줄지. 네. 사실 그리고 뭐 횡보다 이제 박스권이다. 공대원 대표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원래 이제 낙폭이 과해지고 나서 횡보세가 나오면 네.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섹터나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실제로 뭐 낙폭 없이 횡보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뭐 투자 관점에서도 지금 괜찮다고 보실지. 일단은 지금 환율이 다시 신고가 구간을 일단 찔러주었고 맞아요. 그 부분이 네. 좀 우려가 됩니다. 환율이 네.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 환율도 일단 찔러준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봐도 여기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거의 뭐 4개월 만에 있는 거래를 그냥 이제 처음으로 뚫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라든지 최근에 뭐 인덱스 상품이라든지 외신보험이라든지 그런 상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게 그 회사의 영업이익 같은 게 보통 이제 요동을 치거든요. 주가도 움직이지만은 그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바닥을 잡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 이게 이제 힘겨루기가 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환율이 신고가면은 그 구간에서도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전저점을 뭐 잠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회복은 굉장히 이제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이제 금리도 이제 내려갈 것이고 정작 이제 2번 남으면은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그냥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이 좀 이제 불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정책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빠지고 새롭게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아까 장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 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도 담아보시면은 이 시장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오늘 제시해 주실 상한가 도전주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무대를 뒤집은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대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업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오늘 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한국정보통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단은 주말 동안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가 좀 일시 중단이 되면서 네. 카카오 뭐 택시라든지 혹은 뭐 쇼핑이라든지 혹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페이라든지 모든 이제 플랫폼이 좀 중단이 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죠. 예, 추가적으로 이제 휴대폰 이제 카드 결제까지 이제 개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추세도 우상향으로 아직 추가 상승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관련주로서는 뭐 더고전자도 있고 누플렉스도 있고 뭐 이루온도 있고, 네, 관련주도 후발주로 동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고점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제 이 이슈라든지 이러한 랠리가 좀 더 길게 이어질지, 단발성으로 마무리될지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게 좀 길게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단발성으로 끝날까요? 저는 많게는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유효하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게 지금 현대카드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현대카드라는 게 이제 된다라면은 이제 물론 좋은 거지만, 네네. 그리고 다른 카드들은 어떻게 하나? 네. 제가 일부에서도 코스트코가 기억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코스트코도 이제 결제되는 카드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제가 현대카드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외에는 현금을 받잖아요, 코스트코에서. 네네. 그래서 이러다가 애플페이도 네네. 카드 특정 카드만 되고 다른 거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아직까지는 결제망에 대한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네. 확정된 바는 없으나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네.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수급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직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고 애플페이라는 이슈가 그대로 이제 시장에 확정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혜가 물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긴 흐름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기대감이 생기고 있을 때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호주 대표님, 세노텍이라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이 세노텍,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무슨 관련주죠, 전문가님? 일단 히토류 관련주하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네. 지금 뭐 워낙에 카카오 이슈가 커가지고 저도 카카오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나올까 했는데 좀 그래도 이제 저는 공대원 대표하고 약간 이제 다른 관점에 서가지고 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이제 제시하는 쪽으로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게 평소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자연스럽게 좀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동국 아데네스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강세를 보였던 이제 유니온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유니온 이제 머티리얼 그리고 동국 아데네스 굉장히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세노텍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시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도 얘는 그냥 계단식으로만 야금야금 상승을 하다가 폭락장일 때 주가가 늘려버리고 단번에 상한가를 갔죠. 제가 아까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오버슈팅을 준다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게 2차 전지하고 관련돼가지고 좀 이런 게 출현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포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오늘 이게 비록 상한가를 갔지만은 시간 외에선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을 보면은 200억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은 돈으로도 쉽게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제 적은 돈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 결국에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나중에 이제 차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미중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히토류 관련된 섹터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 이게 2018년도 미중 갈등처럼 오래될까? 네. 뭐 이게 지속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네. 또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이제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이제 좀 손실이신 분들이 있다. 네. 동구가드네스도 그렇고 유니온도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막 희망 고문을 이제 시켜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SK 그 최태원 그 회장님도 네. 미중 갈등은 이제 최소 30년 이상 갈 것이다. 30년이요? 네. 너무 긴데요? 30년은 어떻게 기다려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하고 이제 공화당 쪽, 지금이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한 구조인데 네. 결국에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건 이제 공화당 쪽이어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전쟁은 굉장히 이제 길게 갈 것이고, 아. 요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탈세계화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미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붙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테마주를 내가 좀 장기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저는 그 대안처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닥에서 모아가는 관점이 중요하고, 앞으로 시장이 눌리거나 좀 이제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들이 좀 죽을 때, 그때마다 이제 모아가시는 걸 좀 이제 약간 이제 권유를 좀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슈가 짧게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유니온 머티리얼, 뭐 유니온 동국 아레네스도 쭉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세노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섹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은 좀 눌렸기 때문에 네. 시장이 좀 눌리면,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러우 전쟁을 겪었을 때 기본적으로 곡물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반사이익을 보는 수혜주였는데 이번에 뭐 27년에는 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그렇죠. 27년 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탈세계화 흐름이 지속이 되는데, 그리고 정권이 이제 뭐 누가 잡더라도 이 갈등은 지속해가지고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중간중간에 뭐 관세 인하 같은 움직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액션 같은 경우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거여가지고 100% 이제 차트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 흐름이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좀 이제 오랫동안 관심 종목에 놓고 보셔야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관심 종목에 두고 보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투자를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왕이면 좀 눌림이 나와 주었을 때 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님의 SBB테크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 왜 부각을 받았죠? 오늘 뭐 신규 상장 첫날이라고 들었는데 바로 상한가를 갔죠? 네, 그렇죠.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이라서 이제 부각이 된 걸까요? 아니면 뭐 이 기업이 또 특출난 무언가가 있나요? 일단 최근에 이놀루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신라젠도 그렇고, 네. 네, 최근에 신규 상장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공통점을 일단 발견할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등을 보여주는 강세를 또 보여주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신규주는 좀 강세를 보이는구나. 네, 이런 거를 좀 포착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근데 이 신규 상장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상승장, 다시 말해서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러잖아요. 이제 또 반대급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과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지금 시장이 좀 다시 좋아질 거라는, 분위기가 개선될 거라는 징조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인가요? 일단 SBB테크가 일단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로봇의 관절 네네. 역할이기 때문에 로봇 주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수급이 쏠리는 이유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네. 신규 상장도 있지만
로봇 쪽에 이제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네, 미래 산업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SBB 테크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신라젠을 얘기할 때도 그랬었는데 신라젠이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또 상한가를 달성하고 이런 신라젠이 다시 거래 재개되는 효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산업들도 다시 부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SBB 테크의 상장이 이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런 산업들의 어떻게 보면 좀 촉매제, 자극제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로보라든지 네. 전부 다 좀 한 5% 이상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SBB 테크의 상장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로봇주들이 받았다. 네네. 그렇다면 사실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쪽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SBB 테크를 통해서 지금부터 로봇주들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 이제 투자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네, 혹은 2차 전지나 그런 쪽은 뭐 길게 봐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BB 테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네.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SBB는 이제 국내 최초로 국산화 로봇 드라이브 그 부분을 이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그리고 로봇의 관절 역할인 하모닉 감속기를 이제 양산을 생산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로봇주로서 충분히 상승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만큼 내일도 신규 상장을 하죠. 탑 머티리얼도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건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 신규주를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네. 그럼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된 네네. 기업이 상장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뭐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2차 전지, 뭐 로봇 이런 쪽이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네네. 이게 성장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그럼 성장주가 다시 움직인다는 건 이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세가 좋아질 걸 또 기대해야 그게 가능한 건데. 네. 이런 시장 분위기 또 이제 악재에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말간 악재가 많았잖아요. 네네. 북한 미사일 이슈도 있고. 네. 시장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는 자꾸 희망 회로를 돌리게 돼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좋아질까요? 근데 시장이 네. 한 2,000개 넘게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해도 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은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방어주들 그런 종목들은 좀 공략해봐도 유효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조차도 이제 이런 2차 전지 섹터라든지 로봇 섹터, 특정 섹터들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수로 집중되는 섹터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SBB 테크가 상장하면서 바로 이제 첫날 상한가를 달성을 해줬는데 이로 인한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전반적인 이제 수급 흐름이 돌아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요. 본격적인 이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의 수급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인터엠이라는 종목인데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인터엠 저도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전문가님. 과거에 네. 우리가 이제 뭐 인물 관련주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서 네. 이게 부각될 만한 이벤트가 또 있나? 제가 모르고 있는 게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이벤트가 또 있나요? 일단은 제가 인물명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무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인물 이제 정치인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관심 있게 보시라고 가져온 게 아니고 사실 뭐 오늘 장을 뭐 뒤흔든 종목이라고는 하지만은 신 대표 왜 저런 종목만 이제 가지고 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트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답이 이제 대번에 나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 거래량을 보시면은 없습니다. 아예 없거든요. 거래량이 뭐 나와준 흔적 같은 게 거의 없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이제 28%까지 올랐는데 거래 대금은 몇 억이 들어왔냐? 5억이 들어왔습니다. 5억. 정말 5억이요? 어이없는 이제 상승인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한 그 오버슈팅에 이제 포함이 돼요. 좀 이제 뒤숭숭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나타내 주는 것 같고, 일단 시간 외에서는 좀 이제 그 흐름을 반납해 주는 듯이 이제 또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좀 이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움직임이 많다든가, 그런데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이제 고르셔야 될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걸 기업을 딱 보시면은 딱 봐도 이제 재무제표,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제 걸르시고, 실적이 좋은 것들, 아직 오르지 않은 그 이제 인물이 관련이 되었든지 좀 이제 그런 관련주로 이제 미리 찾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 들고요. 일단 A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종목이 좀 이제 시장 대비해가지고 쫓아가기 부담스럽고 나는 선취매를 좀 이제 원하는 스타일이라면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백신이 유행을 했을 때도 코로나 관련주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 상승 나오고 운송해야죠. 운송한 다음에는 이제 접종해야죠. 주사기 관련주 상승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세 확산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5억이라고 해주셨나요? 5억입니다. 50억 아니고요? 5억입니다. 5억. 야, 5억이면 정말 거래 대금이 너무 적게 터진 거잖아요. 네. 와, 이런 기업들은 사실 호가창이 많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종목이 뭐 가볍기도 하고요. 단기간에 이제 뭐 이슈가 좀 불어오는 거고, 물론 이런 기업이 뭐 마지막에 상폐되기 전에 흔한 말로 불꽃놀이라고 하죠. 불꽃놀이를 네, 하는 거라고 불꽃놀이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는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굳이 이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증시가 바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그 바닥에 있는 종목만 고르셔도 어떻게 보면 현금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릴 거냐면은 이따 무료 방송을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신호주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준비를 해주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9시부터 이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은 좀 네.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해도 우리 네. 같은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상승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미리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제 좋은 몸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이제 시합에 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시장이 빠진다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내가 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남들보다 이제 한 스텝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상승장이 왔을 때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제 섹터는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목은 무엇인가? 그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은 다음에는 어떤 이슈로 이제 시세 확산이 될까? 그런 걸 미리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는 것을 전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기초적인 그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읊어드리고 이따가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방송 또 9시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디테일한 내용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참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00%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 신호주 대표님의 강의 들으러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쓰시는 검색창 있죠? 거기에 슈팅스탁이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고 무료 입장해 주시면 9시부터 오늘 신호주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들의 전문가님들의 오늘 시장을 뒤집은 종목들 함께 만나봤는데 과연 우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와 같이 바로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네,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5종목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슈팅스탁 1부, 2부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는 9명의 전문가님들 수익률 순위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지금 금강철강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후에 주시는 종목들과 금강철강의 수익률을 뒤집어서 역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오늘 1부에서 출연해 주셨죠. 현대약품과 한창산업 모두 매도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매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엠텍과 해성TPC 두 종목인데 포스코엠텍은 편입에 실패했죠. 그런데 오늘 포스코엠텍을 다시 준비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번에 편입에 성공해서 좋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신호주 대표님, 지금 현재 이렌텍 마이너스 8.8%, 무림페이퍼 보합권에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젠텍은 정말 상승 랠리가 강했는데 편입이 실패돼서 아쉽습니다. 무림페이퍼와 이렌텍이 강한 상승으로 수익률 수젠텍의 아쉬움을 달래줄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오늘 마찬가지로 출연해 주신 공대원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현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모두 매도가 된 상황이고요. 세비캠 현재 편입이 실패된 상황입니다. 과연 후속으로 주시는 종목이 강한 상승 랠리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이 무대의 홍일점이시죠. 현재 타이거일렉 9.7% 수익 실현 깔끔하게 매도해 주시고 조일알미늄과 KBG 두 종목 모두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과연 추후 종목과 현재 보유 종목들이 순위권 다시 상승으로 올려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순위 3위로 껑충 올라오셨습니다. SM의 상승 랠리가 강했죠. 한국가스공사는 손실이 나갔지만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여전히 수익 중이고 한국가스공사를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결국엔 한국가스공사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1위를 바로 대회 처음 출전부터 달성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2등만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2등 아래로는 또 잘 안 떨어지시는데 2등 위로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이게 원래 1등 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데모 석경 AT EV 수송 모두 보유 중이시고 모두 수익 중이십니다. 과연 추가 급등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유신 바로 깔끔하게 수익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유신은 우리 도전 상한가 이 종목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장 먼저 상한가를 실제로 보여주신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비캠은 편입에 실패했고요. 한미글로벌은 마찬가지로 편입해 주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수익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한미글로벌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를 보여주실지 2위와 1위의 경쟁 그리고 하위권 경쟁에서도 강한 랠리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수익률 현황 여기서 마무리하고 A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두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현황, 우리가 이 종목 엿보기 통해서 AS를 받기 전에 전문가님들 지금 순위가 어떻게 보면 좀 중위권이세요. 이제 좀 상위권으로 좀 올라가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상위권과 그다음에 이제 중하위권을 경계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출연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 또 신우주 대표님, 그리고 이제 다른 날 출연해 주시는 이주연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중위권을 이제 맡고 계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공대원 대표님과 신우주 대표님 공교롭게 또 두 분이 오늘 나와 주셨는데 수익률이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다 지금 좀 애매하십니다. 애매하세요. 상위권으로 가면 안 되는 수익률이기도 해요. 이 수익률이 상위권이라고? 네, 그거 좀 곤란하거든요. 공대원 전문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편입이 실패해서 그런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가요?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 예. 상한가 마감을 했죠. 네, 그렇죠. 오늘 네. 유니온 머티리얼 바로 이제
그 그렇죠. 손절이 나가셨는데 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손절가를 좀 더 폭넓게 잡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네, 깊고 그 변명 아닌가요? 거기까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그렇게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아쉽지만 네. 다음 종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옆에서 할퀴니까 바로 이제 잘 끊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호주 대표님. 네. 아, 지금 현재 수익률 현황. 네. 위로 좀 치고 올라가야 할 텐데. 네. 물론 수젠텍 잘 간 거는 알겠지만 편입 네. 실패했잖아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더 제대로 주셨으면 편입이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흔히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이제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뭐 올라갈 때까지 버티는 것도 존버지만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 거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일단 존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필 그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질 때 어떻게 또 이제 수젠텍만 또 그렇게 아쉽게 이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수 범위를 굉장히 이제 넉넉하게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못 사시는 분들은 없도록 그래서 이제 저도 욕심을 좀 이제 가지고 좀 이제 확실하게 편입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대원 전문가님, 지금 현재 우리가 AS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실, AS 해 주실 종목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세비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캠이요. 네. 네, 세비캠도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이거 슈팅이 편입 실패하고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이게 금요일 날 네. 시장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매수가를 좀 못 오고 갭상승으로 한 플러스 5% 구간까지 상승 시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락장이 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매수가를 안 오고 편입이 실패한 흐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라고 느껴지고요. 다만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들고 있어도 유효하다고 보고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14만 2천 원 부근 잡고 대응을 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번 매수를 노려봐도 좋을 만한 유효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입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네요. 네. 그럼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도 그렇고 다비드 전문가님도 종목을 다시 들고 오셨거든요. 편입 실패하거나 매도 나간 기업을 다시 이제 제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럴 네, 의향도 충분히 그럴 의향도 있으시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다음으로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이 네. 기업도 이제 장중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네. 바로 이제 급락이 떨어져서 손절가 터치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상한가를 갔죠? 네. 지금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편입이 안 됐는데 네, 이게 손절가를 참. 빠르게 터치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차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등락이 살벌하네요. 네. 일단 이날 다음 날이죠. 2,900원을 잡고 매수 사인을 드린 것 같은데 아쉽게도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서 한 2,500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중국 당대회에서 이제 대만 통일에 대한 이제 강경 노선을 좀 밝히면서 이제 히토류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쉽지만 손절가를 이탈하고 이제 간점이 매우 아쉽지만은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히토류 관련된 기업으로 말씀해 주신 유니온 머티리얼 뿐만이 아니라요.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대주산업이었나요? 네네. 네, 대주산업도 그렇고 말씀해 주시고 슈팅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종목들이. 네. 그래서 종목 보는 눈은 상당히 탁월하신데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러신 건지 많이 이제 종목 편입이 안 된다든지 바로 매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신호주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시장에서 네. 우리가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잡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공대원 대표가 일단 손절가 그 굉장히 일단 좀 이제 타이트하게 일단 좀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이면은 뭐 충분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접근할 때 애초에 시장에 따라서 이제 다음날 뭐 코스닥이 이제 3% 밀린다든지 4% 밀린다든지 이런 날도 이제 심심치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마다 투자할 때 이제 뭐 위축되는 건 이제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보다는 이제 1차 매수 비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되면은 1차 매수 비중을 좀 이제 약하게 잡고 상승장일 때는 보통 이제 강하게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실 때도 조금씩 이제 분할로 이제 가져가셨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붙어줄 만한 재료니까. 네. 네, 좋습니다. 두 전문가님도 오늘은 꼭 편입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종목 급등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우주 대표님, 오늘 이제 이렌텍과 무림페이퍼 네. AS 해주신다고요. 현재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네. 현재 이 두 종목 모두 그대로 상승 랠리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앞전에 9월 달 있죠? 9월 달에도 우리가 폭락이 나왔지만은 여기 있는 차트 구간을 보시면은 이게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비중이 계속 이제 늘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팔았고 이제 외국인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 구간, 근데 외국인들이 처음에 1차 매수를 한 구간은 이제 16,000원 구간대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13,000원 구간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분이 원래 4%였는데 현재 이 한 달 만에 지분이 이제 7%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는 메타버스 관련 기기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 그 두 가지를 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하락장이 나와가지고 투매가 나왔잖아요. 보통 이런 구간이 이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16,000원까지만 잡아도 한 이제 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그 파이가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짧게 이제 13,000원, 14,000원 그 구간에서 이제 짧게 매도할 예정이니 목표가 1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렌텍은 목표가까지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제지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무림페이퍼도 그렇고 무림페이퍼가 거의 대장인데, 오늘 지금 뭐 테린 포장 그리고 이제 뭐 한창제지라든지 그리고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이제 급등이 좀 이제 나와주지는 않고 좀 이제 계단식으로 저점을 이제 높여가고 있지만은, 무림페이퍼가 항상 이제 보시면은 무슨 이제 펄프 관련주라든지 친환경 관련 제지라든지 그런 게 해줬을 때 먼저 가장 강하게 먼저 상승이 나왔던 대장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당장 이제 신규 상장일이 이틀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펄프 관련주 그 두 가지를 좀 이제 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샤페론 상장 이슈까지 그 두 가지를 이제 재료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이거 역시 목표가도 제가 굉장히 사실 좀 이제 짧게 잡아드렸어요. 이거는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셔가지고 꼭 수익 실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목표가까지 들고 와서 수익을 꼭 노려보시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편입해 주실, 오늘 바로 편입해 주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통해 어떤 강력한 수익 보여주실지 잠시 후에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중위권 전문가님들 수익률 경쟁 치열하게 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제가 봤을 때 지금 종목이 아직 편입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종목 슈팅 나오면 충분히 순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입해 주실 한 종목 한 종목들이 정말 귀중하고 편입이 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대원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종목명은 에코바이오라는 종목명이고요. 네, 최근에 전기차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 최근에 꾸준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해서 뭐 바이오 연료를 이제 상용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혼합 비율도 3.5%에서 8.0%까지 네, 쭉 높인다고 하는 만큼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지금 차트도 지금 눌려 있는 구간이죠. 네, 장대 양봉을 출현시키고 나서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에코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매수가는 5,500원. 5,5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300원 잡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5,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0원 맞나요? 제가 전달받은 거 5,200원으로 받았는데 5,000원인가요? 예, 5,000원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네, 이제 조금 더. 낮춰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는 5,200원으로 손절가가 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5,000원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에코바이오 편입을 이제 해주셨고요. 공대원 전문가님의 에코바이오 종목 가격 전략은 매수가 5,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5,000원으로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5,000원으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신 신호주 대표님, 순위 이것도 상위권으로 가야죠. 네. 전문가님 이제 또 제가 보기에는 네. 1등 같이 생기셨거든요. 예. 네, 지금 외관상으로는 지금 수익률 다 씹어먹을 것처럼 생기셨는데 네. 지금 중위권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위권으로 오셔야죠. 네. 상위권 도전할 내일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종목명은 이제 툴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은 이제 뭐 차트를 보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기업인데, 이게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라젠 이후에 제약바이오 순환매를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제약바이오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면역 항암제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면역 항암제는 뭐 차바이오텍, 뭐 헬릭스미스, 뭐 에클론, 뭐 큐리언트,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데, 이 툴젠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제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을 대처할 만한 기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국내에 상장된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유전자 가위, 최근에 여러분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관련된 문제가 좀 이제 많이 생겼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뭐 소고기를 좀 이제 키우는 슈퍼한우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갈색 토마토를 이제 뭐 생산하거나, 그런 걸 이제 유전자를 이제 조작하는 그 가위를 생성하는 그런 기업이 이제 바로 툴젠이고, 이거는 뭐 대처할 만한 뭐 상장사가 없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독감,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런 거는 뭐 대처가 가능하지만은 얘는 이제 뭐 툴젠이 유일하게 코스닥에 이제 상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으로 뭐 이제 저항선 돌파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고, 차트 같은 구간에서도 여기 쌍바닥 구간을 잠깐 이탈해줬지만은 지금 다시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점을 돌파하면은 78,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넉넉하게 65,7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6,000원 잡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호주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툴젠이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65,700원 이하,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56,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이제 준비해 주고 계시죠? 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승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며칠 후에 이제 시장이 빠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내일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짚어드리면서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으로 입력해 주시면은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부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슈팅 스탁은 1부, 2부 모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